모든 것이 과하면 독이 된다. 물도 과하면 익사하고 불도 과하면 모든 것을 태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2300년 전 이미 알고 있었다. 극단은 언제나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중간, 바로 그곳에 지혜가 있다고 말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극단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일은 극단적으로 많이 하거나 아예 하지 않거나, 운동은 극단적으로 하거나 전혀 하지 않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도 극단적으로 집착하거나 완전히 단절하거나. 우리는 언제부터 중간을 잃어버렸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의 리케이온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중용이었다. 그는 말했다. 덕은 두 악덕 사이의 중간에 있다고. 용기는 겁쟁이와 무모함 사이에 있고, 관대함은 인색함과 낭비 사이에 있으며, 자부심은 비굴함과 오만함 사이에 있다고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된다. 젊었을 때는 극단적인 것이 멋있어 보였다. 극단적으로 열정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냉정하거나. 하지만 50년, 60년을 살아보면 안다. 극단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언젠가는 지친다는 것을.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파멸시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평생을 연구한 중용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왜 극단은 불행을 부르는지, 왜 중간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마케도니아의 스타게이라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 왕의 주치의였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17세에 아테네로 가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입학했고 20년간 그곳에서 공부하며 가르쳤다. 플라톤이 죽은 후 아테네를 떠나 여러 곳을 여행하며 연구했고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강조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는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이다. 플라톤처럼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관찰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분노에 치우치거나 두려움에 치우치거나 욕심에 치우치거나 무관심에 치우치거나. 그래서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용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 완벽한 중간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화살을 쏠 때 관역의 중심을 맞추기 어렵듯이 삶에서도 중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명사수는 계속 연습하여 중심을 맞추듯이 우리도 계속 노력하여 중용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있다. 극단적으로 일만 하던 사람은 결국 건강을 잃는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괜찮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해도 견딘다. 주말도 없이 일해도 버틴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당뇨가 오고 고혈압이 오고 심장병이 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몸과 마음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쪽만 극단적으로 발달하면 균형이 깨진다고.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 건강 문제를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극단적으로 몸만 단련하다가 은퇴하면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상실감에 빠진다. 반대로 학자들이 젊어서 병에 걸리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으로 머리만 쓰다가 몸을 완전히 방치하기 때문이다. 일과 휴식의 균형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으로 쉬기만 하면 무기력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일만 하면 번아웃이 온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중간이 필요하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돈에 대한 태도도 그렇다. 극단적으로 절약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평생을 인색하게 산다. 자녀들 교육비도 아끼고 본인 건강도 아끼고. 결국 돈은 모았지만 삶의 즐거움은 모두 잃어버린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떠난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 벌어서 오늘 다 쓴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한다며. 젊을 때는 멋있어 보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한다. 노후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사회에 부담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관대함은 바로 이 중간에 있다.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되
불필요한 곳에는 절제하는 것.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쓰되 과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제적 지혜다. 인간관계에서 극단은 더욱 위험하다. 극단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항상 함께 있으려 한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통제하려 한다.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상대방이 숨막혀 한다. 처음에는 그 관심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된다. 결국 상대방은 떠난다. 그러면 집착했던 사람은 무너진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에 빠진다. 극단적인 집착은 결국 극단적인 고통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다.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 표면적인 대화만 나누고 감정적인 교류는 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며 모든 관계를 차단한다. 이런 사람들은 외롭지 않다고 말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고독을 느낀다. 나이가 들면 더욱 그렇다.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플 때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다.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 극단적인 독립도 결국 극단적인 외로움으로 이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우정은 이 중간에 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진심 어린 관심을 갖는 것.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것.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이다. 자녀 교육에서도 극단은 독이다. 극단적으로 엄격한 부모들이 있다. 아이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 공부 시간, 친구 관계, 취미 활동까지 모두 간섭한다. 아이가 실수하면 가혹하게 벌을 준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두 가지 길을 간다. 부모에게 극단적으로 순종하여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이 되거나 부모에게 극단적으로 반항하여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거나 반대로 극단적으로 방임하는 부모들도 있다. 아이에게 어떤 규칙도 주지 않는다. 자유롭게 키운다는 명목 하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 절제력이 없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한다. 사회에 나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교육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때로는 엄격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자유가 필요하다. 아이의 나이와 상황에 맞춰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규칙은 이때에 융통성도 있어야 하고 자유는 주되 책임도 가르쳐야 한다. 부모 자식 관계도 나이가 들면서 균형이 필요하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극단적으로 간섭하는 부모들이 있다. 결혼 상대를 정해주려 하고 직장을 선택해주려 하고 집을 어디에 사야 할지까지 간섭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녀는 독립하지 못한다. 50세가 되어도 부모에게 의존한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무관심한 부모들도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완전히 손을 떼버린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관심도 없고 도움도 주지 않는다. 자녀들은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나이 들어 부모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중용은 여기에 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관심은 갖되 간섭하지 않는 것.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의존하게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한 부모 자식 관계다. 감정에서도 극단은 파멸을 부른다. 극단적으로 낙관적인 사람들이 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는다. 준비도 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은 실패하고 계획 없이 시작한 일은 무너진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사람들도 있다. 모든 것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한다.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한다. 기회가 와도 두려움에 잡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용기는 이 중간에 있다. 무모함과 겁쟁이의 중간. 위험을 알면서도 필요하다면 도전하는 것. 하지만 무모하게 뛰어들지는 않는 것. 신중하게 준비하되 두려움에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작은 일에도 폭발한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한다.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동료도 떠난다. 나이가 들면 외톨이가 된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참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는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면에 분노가 쌓인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안에서는 끓고 있다.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빠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덕이라고. 부당한 일에는 당당하게 항의해야 한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여 폭발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분노 표현이다. 건강 관리에서도 중용이 필요하다. 극단적으로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고 음식은 완벽하게 유기농만 먹고 영양제를 수십 가지씩 복용한다. 건강 정보에 극단적으로 반응하여 이것이 몸에 나쁘다더라 하면 즉시 끊고 저것이 좋다더라 하면 바로 시작한다. 이런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산다기보다 건강에 지배당하며 산다. 친구들과 식사할 때도 즐기지 못한다. 이것은 못 먹고 저것은 안 되고. 여행을 가서도 운동 시간을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는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건강을 해친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건강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야식을 먹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젊을 때는 버틴다. 하지만 40대가 넘어가면 몸이 망가진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한꺼번에 온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절제는 이 중간에 있다.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먹는 것.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되 매일 과식하지는 않는 것. 건강을 신경 쓰되 그것에 삶을 지배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건강관리다. 수면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으로 많이 자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잔다. 주말이면 더 많이 잔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피곤하다. 너무 많이 자면 몸이 무거워지고 정신이 흐려진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진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적게 자는 사람들도 있다. 잠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일한다. 젊을 때는 버틴다. 하지만 계속되면 건강이 무너진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중용은 적절한 수면이다.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하루 7, 8시간이 적당하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삶의 기본이다. 자기계발에서도 극단은 위험하다. 극단적으로 자기계발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세미나에 참석한다. 자기계발 서적만 수백 권을 읽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은 정작 삶은 살지 못한다. 책에서 읽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책을 읽는데 시간을 쓴다. 지식은 쌓이지만 지혜는 없다. 이론은 많지만 실천은 없다. 결국 자기계발 중독이 되어 현실에서 도피한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자기계발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배울 생각이 전혀 없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을 살고 오늘과 똑같이 내일을 산다. 변화를 거부하고 성장을 포기한다. 이런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진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자신만 그 자리에 멈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지혜는 이 중간에 있다. 배우되 삶을 놓치지 않는 것. 책을 읽되 실천도 하는 것. 변화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적절한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하되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성장이다.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으로 취미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골프에 빠져서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게임에 빠져서 일을 소홀히 하거나 등산에 빠져서 돈을 탕진하거나 취미가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다. 취미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취미에 지배당하며 산다. 반대로 어떤 취미도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일만 하다가 은퇴하면 할 일이 없어진다. 하루 종일 TV만 본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진다. 삶의 즐거움이 사라진다. 중용은 적절한 취미를 갖는 것이다. 일과 가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즐기는 것.
취미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되 그것에 인생을 걸지 않는 것. 이것이 건강한 여가 생활이다. 종교나 신념에서도 극단은 문제다. 극단적으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재산의 대부분을 헌금하고 가족보다 종교를 우선시한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자신의 신념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는다. 가족들이 같은 종교를 믿지 않으면 비난한다. 친구들에게 개종을 강요한다. 극단적인 신념은 사랑이 아니라 독선이 된다. 종교의 본래 목적인 평화와 사랑을 오히려 해친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한다. 영적인 것에 대한 탐구를 미신이라고 치부한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깊이를 잃는다. 물질적인 것만 믿다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되 광신에 빠지지 말라고 했다. 자신의 신념을 가지되 다른 사람의 신념도 존중하라고 했다. 영적인 탐구를 하되 현실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이 성숙한 종교관이다. 정치적 신념도 마찬가지다. 극단적으로 한쪽 편만 드는 사람들이 있다. 보수든 진보든 자신이 지지하는 쪽은 무조건 옳고 반대편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한다. 상대편을 적으로 여기고 대화를 거부한다. 이런 태도는 사회를 분열시킨다. 가족들끼리도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운다. 친구들과도 정치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관계가 끊어진다. 극단적인 정치 성향은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중용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가지되 상대방의 견해도 존중하는 것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되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정치는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극단적인 사람들이 보인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다. 자신의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다.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동료도 떠났다. 극단적인 사람은 외롭다.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한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받아들이지 못한다. 결국 혼자 남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타협이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하다. 극단적인 태도로는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다. 중용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고 싶은 유혹이 있다. 더 많이 일하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다. 아니면 반대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매일 중간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극단으로 치우치려 할 때마다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이것이 과한 것은 아닌지, 이것이 모자란 것은 아닌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행복은 중용에서 온다고.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삶.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극단적인 사람을 곁에 두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지치게 만든다. 극단적으로 긍정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부정적이거나 극단적으로 열정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무기력하거나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 대신 균형 잡힌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는 사람. 적당히 긍정적이고 적당히 현실적인 사람. 적당히 관심을 갖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사람.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살아라. 너무 많이 일하지도 말고 너무 적게 일하지도 마라. 너무 많이 걱정하지도 말고 너무 무관심하지도 마라.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도 말고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마라. 중간이 답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2300년 전에 발견한 진리. 극단은 언제나 파멸로 이어지고 중용은 언제나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진리.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삶의 지혜다. 오늘부터 중용을 실천하라. 한쪽으로 치우치려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것이 과한 것은 아닌지, 이것이 모자란 것은 아닌지. 그리고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오라. 완벽한 중용은 불가능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매일 조금씩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균형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